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로입니다. 안경을 좋은 렌즈를 넣어서 맞췄는데도 자꾸 눈이 나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전에 안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인데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안경을 했죠. 그 당시에 정밀 시력 검사를 해봤을 때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45만 원 렌즈로 안경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안경을 쓰고 오른쪽은 1.0이 나오는데 왼쪽이 0.7밖에 안 나온다, 검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오른쪽 1.0 왼쪽은 0.7이었습니다 왼쪽 도수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실망을 조금 하셨습니다. 아니, 비싼 렌즈를 했는데 좋은 걸 하면은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망이 되신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장구죠. 보장구를 맞추는데 기본이 되는 보장구, 저렴한 걸 하는 게 좋죠. 가성비가 좋은.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해도 45만 원 정도 되는 렌즈를 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위도 있었고요, 조절 부족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옵션을 붙여 나가면, 렌즈의 퀄리티를 하드웨어적인 것을 붙여 나가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있겠는가, 학생이니까 최소한도로 하자. 그렇지만 일반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죠. 1년마다 그러면 45만 원씩 렌즈값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의 눈높이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7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보장구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지만 7개월 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 끝에 왼쪽 도수가 내려갔다라고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 학생이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하고 왼쪽 눈을 사용을 잘 안 하는, 억제라고 하는데 억제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왼쪽 눈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눈이 많이 벌어져서. 이런 경우는 렌즈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시습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느냐? 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는 없는 것이죠. 훈련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하겠죠. 1시간 정도. 그리고 집에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해라 라고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시간에 핸드폰을 막 봐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재활치료 반대, 눈이 나빠지는 훈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눈이 나빠지는 기계니까 핸드폰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죠. 단지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시력을 틀어막을 수 있다, 나빠지는 걸,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환자적 고객들 입장에서 아니, 장담할 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당신 말을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좋은 렌즈 했고 훈련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확률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할 따름이지, 저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훈련을 했더니 0.1이 1.0이 됐다, 이런 식의 영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회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혹하니까. 물론 1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기가 군대 제대하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운동만 하고 산을 보고 책도 전혀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했더니 좋아졌다, 1.0이 됐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1%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억제가 있다든지 외편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 사위가 산프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사위니까 PRC 값을 높여주면, 분모 값을 높여주면 1분의 3은 3이지만 18분의 3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과 6분의 1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분모 값을 키워주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은 확률을 높여준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환자적 고객 입장에서, 그 어머니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 것이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할 때
부모님의 어떤 철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실망을 하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죠. 다른 데를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귀를 해보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금전적으로 제가 피해를 보잖아요. 계속 제 고객으로 남아 있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적당한 렌즈를 했었어야 되나, 그래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나, 후회는 없습니다. 정확한 걸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최소한의 보장구입니다. 이 아이의 눈에 맞는.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갔다가 해봐도 또 한 6개월 1년 지나도 눈이 나빠집니다. 급격히 나빠집니다. 외편이가 심하기 때문에, 또 한쪽이 억제가 있기 때문에. 안과를 가도 눈이 나빠지고, 안과를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안과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안경 도수만 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재해줄 따름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안경원은 재해주고 안경을 맞춰준 다음에 쓰는 과정을 보고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도 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경을 많이 써보시고 안과도 다녀보시고 안경원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과도 그렇고 안경원도 그렇고 이 안경원도 그렇고 저 안경원도 그렇고 이제 만족이 안 되실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때 그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삥 돌아서 먼 길 돌아서 다시 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죠.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초고도 근시가 되고 아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눈이 이러니 고등학교 정도 뭐 대학교 정도 되면 얼마나 나빠져 있겠습니까? 아 그래 수술하자라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방 심리가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걸 틀어막을 수 있다. 비싼 렌즈를 하면 한 방에 도수를 딱 1.0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한방 심리가 있는 거죠. 왜 한방 심리가 있는 걸까요? 수술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막 렌즈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눈 안으로 안경이 들어올 뿐이지 근본적인 외편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 한계는 있겠죠. 마이너스 10디옵타나 11디옵타, 12디옵타까지 도달하면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도수는 높일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 아주 시력의 퀄리티가 높아진 상태에서 멈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평생 눈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죽게 되겠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기 때문에. 평생 이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귀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눈 때문에 참 고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방 심리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릅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죠. 어쩔 수 없으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집안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이지, 게으르기 때문에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방 이걸 해가지고 딱 틀어막을 거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훈련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게 빨리 성부가 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애가 잘 따라줄지도 모르고 정말 불확실한 영역이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한방을 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방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방 심리 때문에 시력교정 수술도 그냥 해버리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50대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중학교 정도 다니는 남학생 아들내미 안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눈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클레임을 거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안경을 맞추시고 그 다음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고 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레임이 뭐 전혀 틀린 클레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자주 쓰다 보면 뭐 어렵건 눈이 나빠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닌데, 당신이 정말 안경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도수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일면 타당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제시하시면서 클레임을 거는 건 건강한 클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클레임을 받아들이고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안경을 맞추면 도수를 유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그 잡히지 않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클레임이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도수를 틀어막을 수 있을까? 어떤 더 확실한 보장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저희가 안경을 가지고 일반적인 뭐 몇만 원짜리 렌즈는 이런 안경을 가지고 정말 도수를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떼돈을 벌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하겠죠. 장담을 하겠죠. 한방을 제시하겠죠. 저희 집에서 안경을 하면 도수가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빠지면 그 안경 값을 물어내겠습니다. 10배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때려버리면 다 오겠죠.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경사, 금환사의 일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적의 도수를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왜곡 현상도 없고 완벽한 안경을 조제 가공해서 피팅도 정확하게 해서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로 어떻게 시생활을 잘 영위해서 유지를 하느냐, 그것은 고객의 몫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별 말씀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안경사의 일은, 금환사의 일은 거기까지죠. 시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까지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습관을 틀잡아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학부모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눈을 처음부터 유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그 비용적인 부분, 시간 투자하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뭘 훈련까지 하겠냐 이래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렌즈를 비싼 돈을 내는 걸 불사하고 맞췄는데도 눈이 자꾸 나빠진다. 그래서 실망이 된다. 그래서 그냥 제일 싼 렌즈를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안경이 거기서 거기지, 자꾸 눈은 나빠지고 어쩔 수 없다. 안경에 믿음을 둘 수 없다. 대충 하다가 나중에 수술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 이른 포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력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